안녕하세요. 서기희이에요. 여기 선생님들 다들 점심 드시고 오셨어요? 네. 뭐 드셨나요? 빨간 옷 선생님. 김치찌개요? 맛있었겠다. 그러면 양치는 좀 하셨나요? 왜? 그냥 직장 생활하거나 밖에서 점심 식사를 하게 되면 우리 보통 양치를 못하고 오는 거예요. 치약 칫솔을 갖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 근데 하루에 몇 번이나 양치를 하시나요? 여기 남자 선생님. 하루에 두 번요? 여기 8번. 두 번요? 그런데 집에 있을 때는 한 3번 정도를 하지요. 우리는 대체적으로 매일매일 양치를 3번 정도 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저녁에 잘 때도 좀 양치를 하는 편이거든요. 속이 좀 안 좋아서 무관 기침 냄새가 날 것 같아서 아침에 일어나면은 그 텁텁한 냄새가 나잖아요. 그래서 자기 직전 30분 전에 제가 항상 양치를 한 번 더 해서 저는 한 4번 정도를 양치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 양치를 하고 살아요. 왜요? 건강해지려고. 입안이 건강해지기는 우리 삶이 스스로 건강해질 수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오래 살려면 오복 중에 하나가 이빨이 정말 좋아야지 오래 산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양치를 하면서 수많은 치약을 쓰고 있지요. 우리나라에서 OECD 국가 중에서 치약을 가장 많이 쓰는 나라로 2번째 나라예요. 치약 쓰는 나라.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치약에 대해서 광고할 때 보면은 칫솔이 요만큼 있으면은 치약을 거기서부터 끝까지 쫙 짜가지고 우린 양치를 합니다. 그리고 치약을 많이 짜서 쓰면은 양치가 더 깨끗하게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치약을 정말 많이 쓰는데, 그렇다면은 이렇게 치약을 많이 쓰는데 과연 이 치약을 많이 쓰면 입안이 건강해질까? 이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치약을 쓰면서 이렇게 많은 치약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이러면서 입안이 건강해질 수 있나를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입을 살려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양치를 하고 이러는 거는 건강해지기 위한 것이지요. 그런데 더 건강해지기 위해서 EM 천연치약으로 건강한, 제가 선제목을 했거든요. 지금서부터 그렇다면 우리가 치약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또 한 가지는 EM 천연치약을 쓰면서 더 입안이 건강해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쓰는 치약은 그 치약의 성분에 주황색 입은 선생님, 쓰는 치약이 뭐뭐 들어있는지 혹시 알고 있으신가요? 치약이 뭐가 들어있어요? 그러죠. 우리는 치약을 이 성분이 뭐가 들어있나? 우리는 시금치를 살 때, 마트에 시금치를 살 때요, 싱싱한가 안 한가 보고 사지요. 그러면 근데 치약을 살 때는 우리가 보고 사요, 안 사요? 가격, 그렇죠. 1+1, 그리고 요즘은 4개로 다 먹어졌어요. 그리고 한 20, 30대 젊은 엄마들 같은 경우는 이승기 너무 이뻐하잖아요. 이승기가 선전하는 그 크라미트 6,000원짜리 그 치약을 사서 쓰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도 가격을 본다든지 제일 먼저 가격을 보고, 그 다음에 누가 선전했는가 이런 거 보면서 치약을 그냥 선택하잖아요. 근데 치약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리는 한 번 생각 안 하고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늘 쓰고 그리고 건강해지기 쓰기 위한 그 치약의 성분이 도대체 무엇이 들어있는지 이제 알아보기로 합니다. 자, 첫 번째는 치약에는 세제다. 치약 성분이 세제가 들어있어요. 두 번째는 치약은 밀가루로 만든다. 밀가루. 세 번째는 치약에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 우와, 이건 놀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쓰는 치약에 이러한 진실들 4가지가 다 담겨있는. 마지막에 치약은 당신의 미각을 빼앗을 수도 있다. 우리는요, 사람들이 점점 문명이 발달하고 현대인들은 맛집을 무수하게 찾아다닙니다. 그럼 맛집을 찾아다닌다는 건 내 입안의 미각이 제대로 살아있어야지 맛을 느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치약은 매일 쓰는 치약에 당신의 미각을 빼앗을 수도 있다.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자, 치약은 세제다. 치약에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 계면 활성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계면 활성제 어떤 거냐면 샴푸, 린스, 그리고 우리가 맨날 세제를 하는 게 슈퍼타임, 그리고 요즘은 물로 나온 드라이 클리닝 같은 세제들이 많지요. 거기에 빨래를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거품이 많이 일어나죠. 우리는 세제를 좀 더 많이 넣고 쓰지요. 이러한 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냄비, 우리 집에서 흔히 쓰는 냄비 아주 그 음식물이 넘쳐가지고, 그리고 많이, 냄비는 얇으니까 양은이니까 많이 태우는데, 그 냄비에, 시커먼 냄비에 치약으로 닦아봤습니다. 그 치약으로 닦아봤더니 처음에는 한 3분 정도 닦았어요. 치약으로. 그리고 수세미에 묻혀서 치약으로 닦았더니 조금 더 닦였습니다. 그리고 한 10분 정도 닦았더니 깨끗해집니다. 아, 치약으로 뭐 이렇게 은수저 같은 거 닦아보신 분 있어요? 잘 닦이던가요? 잘 닦여요. 네, 맞습니다. 우린 치약으로요. 양은냄비도 닦고요. 그리고 스테인리스도 닦고요. 그 까만 때가 다 없어지잖아요. 그게 그렇게 치약 성분의 계면 활성제, 그리고 주로 거품 나는 거 깨끗한 세정력이거든요. 치약 성분에도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자, 계면 활성제의 역할은 어떤 역할이냐면 린스나 샴푸나 그런 세제의 역할 중에서 그 계면 활성제가 가장 세정력을 뜻하는 것인데, 우리 몸에 피부에 붙어있는, 그리고 우리가 옷을 입고 때가 많이, 옷을 많이 묻잖아요. 그 때를 어떻게 세정을 하냐면 계면 활성제가 얘가 들어가서 옷에 붙어있는 때를 이렇게 감싸 안아요. 감싸 안아서 얘를 떼어주는 거, 시간이 흐르면. 그게 거품으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게 화학 그 계면 활성제인데, 계면 활성제의 역할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이 되게 머리도 많이 빠지잖아요. 그건 샴푸 때문에, 샴푸로 인해서 일이 많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샴푸 안에, 그리고 린스 안에 화학성류, 화학 재질인 그 계면 활성제를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머리도 많이 빠져요. 그래서 그 우리나라나 다른 나라에서 그 머리가 많이 빠지고 대머리 되신 분들은 샴푸도 굉장히 비싼 거죠. 2만원, 3만원. 근데 거의 대부분이 그 샴푸에 보면은 천연 재료로 된 그 샴푸나 린스를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쓰는 샴푸나 린스 이런 거에 계면 활성제로 인해서 머리도 많이 빠지고,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큰애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건조한 피부에다가 그 샴푸를 많이 쓰잖아요. 걔는 하루에 한 번씩 머리를 감거든요. 근데 거품을 되게 많이 해서 감아요. 작은 애는 이틀에 한 번씩 그 머리 잘 안 감아요. 때도 많고. 근데 큰 애는 맨날 감는데 이 비듬이 되게 많아요. 각질이 되게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 샴푸나 린스에 들어있는 계면 활성제 역할이 이렇듯 우리 피부의 각질을 되게 피부를 손상하게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주방세제 같은 경우 계면 활성제 많이 들어있는데 주부들이 주부습진 많이 생기죠. 주부습진 많이 생기고 손바닥이 많이 갈라지고,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 건 계면 활성제로 인한 것이거든요. 근데 치약에도 계면 활성제 성분이, 왜 계면 활성제를 써야 될까? 치약에 우리 치아에 붙어있는 음식물 찌꺼기라든지 이 치아에 많이 달라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깨끗하게 세정하기 위해서는 계면 활성제가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치약은 돌가루로 되어 있다. 치약은 돌가루인데 쉽게 생각하면 그 어머니들 샤포질 해보셨어요? 그 집에 있는 식탁 같은 데 막 일어나면은 모래 좀 사다가 그 사포질 하잖아요. 그리고는 다시 이제 코팅하고 그러는데 그 사포의 성질이 있는 거, 연마제. 연마한다는 거는 긁어가지고 깨끗하게 만든다는 거잖아요. 치약의 주성분은 연마제래요. 그래서 실험을 해봤어요. 저 두 개 있는 게 치약을 단면도로 자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치약을 묻혀가지고 칫솔질을 이 기계로 이제 실험을 1000번을 했더니, 처음에는 여기 잘 사진이 안 보이는데
처음에는 매끈매끈한 곳이 나중에는 이렇게 거친 면으로 되었어요. 이게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깎아줬다는 거. 네, 맞습니다. 순간 막 소름이 돋듯이 막 당황스럽지 않으신가요? 시가랑 복수를. 우리가 양치질을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보면은요, 이빨이 닳았다고 하는 분들 계세요. 나이 드신 분 특히. 그리고 또 하나는 윗몸이 닳았다는 분이 있어요. 윗몸에 그 위에 뿌리까지 보이는 부분도 있거든요. 양치질을 너무 세게 해서. 칫솔질을 너무 세게 해서. 그거는 그냥 칫솔질만 했는데도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 그건 아니고요. 치약 성분 안에 돌가루, 작은 돌가루가 연마제 역할을 해서, 그러니까 치아에 붙어있는 그 치석까지 깨끗하게, 그리고 치약 성분에 치약을 만드는 회사들이요, 내 치약을, 내가 생산하는 치약을 더 많이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양치를 했는데 깨끗해야 돼. 그래야지 내 치약이 더 많이 팔리잖아요. 그런 거거든요. 치약 성분 안에 연마제, 돌가루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세 번째는 치약에 살충 성분이 들어있고, 너무 깜짝 놀랄 일이에요. 치약 성분이 어떻게 살충 성분이 들어있어? 어떻게? 근데 제가 첫 번째로 얘기했을 때 세제와 같은 계면 활성제가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불소가 들어있어요. 불소는요, 우리 아이가 언제? 6년 전. 우리 아이가 지금 중3인데 우리 둘째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 때 4학년 때 초등학교에서요, 전국적으로 교육 안에 불소, 한 달에 한 번씩 불소로 아이들을 치아를 치료해야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우리 아이가 불소하는 날이라고 하면 학교 가기 싫어해요. 너무 힘들어요. 갔다 오면은 이 입안의 냄새가 엄청난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자꾸 이렇게 충치가 먹고 이러니까는 그 충치 먹지 말라고 불소를 미리 예방 차원에서 해준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잘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EM 배우고 치약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와, 불소라는 게 정말 이렇구나. 적당하게 쓰면요, 불소는 좋게 해요. 그런데 많은 양을 쓰면은 다른 독성 화학 물질로 변하게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계면활성제랑 같이 쓰는 거예요. 여기에서 실험을 했는데 치약을요, 동그랗게 치약을 짜놨어요. 동그랗게 그 담벼락 같이 그 안에 바퀴벌레를 한 15마리를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제 바퀴벌레들은 일단 움직임이 엄청나게 보면, 그죠? 바퀴벌레 안 다니는 데 없잖아. 그리고 잡으려고 그러면 정말 빨라요. 이런 바퀴벌레들이 치약 안에 있으면서 치약을 넘어가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요거밖에 안 돼요. 저 실험에서 나온 건 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짜놓은 게. 그런데 실질적으로 바퀴벌레가 나가지를 못하는, 그리고 근접을 하지 못하고, 또 하나는 바퀴벌레 하나를 탈출했어요. 또 나가시는 거 보이죠? 나가는 거. 근데 얘가 나갔는데 조금 있다가 1분 정도 지나니까는 제가 발을 움직임이 멈추고 죽더라는 거예요. 한 3분 정도 되니까는 그 치약 안에 쌓여있는 바퀴벌레들은 거의 다 움직이지 않고, 한 30분 되니까는 치약 안에 갇혀있던 바퀴벌레들이 거의 다 안 움직인 것 뿐만 아니고 두세 마리는 죽는다라는 거예요. 30분 안에. 그래서 치약에는 치약 성분 자체는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는 거죠. 어때요? 이런 말 들어보니까 지금 기분이 어떠세요? 그죠?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치약에, 그리고 내가 한 번도 아니고 세 번이고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양치를 열심히 했는데 살충 성분이 들어있다. 진짜 심각하다. 그리고 네 번째는 치약이 당신의 미각을 빼앗을 수 있습니다. 우리 치약 성분 안에 합성 계면 활성제가 맛을 느끼는 세포를 30분가량 마비시키거든요. 어떤 거를 알 수 있냐면, 양치를 했어요. 양치를 한 다음에 주스나 오렌지, 특히 오렌지 딱 먹었어요. 무슨 맛? 신맛 말고 또 무슨 맛 나지요? 네, 톡톡한 맛, 또 쓴맛.
오렌지는 원래 맛있잖아요. 달잖아요. 근데 쓴맛밖에 안 난대요. 자, 그리고 우리가 양치를 한 다음에 된장찌개 맛을 본다고 떠먹어 봤어요. 그러면 된장찌개의 순수한 그 맛있는 구수한 맛을 다 느낄 수 있을까요? 못 느끼는. 그럼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서는 절대 그러니까 조리를 안 합니다. 그죠? 우리 어머니 대부분 그렇지요. 양치하기 전에 재료의 모든 조리를 다 합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양치를 하고 나면 계면활성제를 인해서 미각이 30분 동안 마비되는데 우리 혀 안에는 쓴맛, 단맛 그리고 그 맛있는 맛들이 그 혓바닥 안에 미래라는 게 있습니다. 움직이는 미래. 그건 맛을 느끼는 감각기관이거든요. 그 미래가 쓴맛을 빼놓고는 다 마비가 된다고 합니다. 30분 동안. 천연치아가는요. 그러면 식이생각해서 이렇게 마비된다는 거는 30분 마비는요. 간단한 수술, 그러니까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 같은 경우는 10분도 끝나지 않아요. 우리는 양치를 하면서 수면제 먹는 거랑 똑같다는 느낌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미각이라는 게. 아, 세상에 수술실에 30분 동안 내가 잡혀있는다고 생각해요. 그런 생각이 이제 수술 해보신 분, 수면제 먹고 이렇게 잠 내시경 하면은 일단 이렇게 수면제 먹잖아요. 그 느낌이라는 거예요. 심각하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치아가 아니면요, 이 네 가지 성분이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지금. 어떻게 해요? 치약을 매일매일, 그리고 우린 죽을 때까지, 손발이 움직일 때까지 양치를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왜? 내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난 내 이빨이 썩으면, 난 내 이빨이 없어지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빨이 많이 망가지잖아요. 그 음식물을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살아있을 힘이 없다는 거예요. 어른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나는 밥심 먹고 살아. 우리 죽을 때 그런 느낌 되게 많이. 밥을 먹어야지 내가 설거지를 할 수 있고 빨래를 할 수 있어. 이게 밥심 먹고 살아. 입 안의 역할, 그리고 이의 역할이 되게 중요한데, 여기서는 근데 이런 치약으로 우리는 하루 종일 죽을 때까지 양치질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심각한 치약을 맨날 쓰면서 우리는 성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내가, 우리 입안이,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내 남편이 좀 더 건강하게 살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여기 있는 치약들 내가 언제 성분 알고, 우리나라의 치약의 3분의 2 정도는 계면활성제, 불소 이런 합성 계면활성제가 다 들어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마트에 가서 치약을 살 때요, 그치 너무 작아요. 저도 좀 노안이 빨리 온 편이라서 못 읽어요. 그리고 치약 하나 사려고 내가 다른 장을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치약을 비싼 걸 써야 되는데, 그래 거기까지는 좋아. 그래 내가 치약 비싼 거 쓸 거야. 근데 그것도 믿을 수 있느냐? 어떤 치약을, 그래 10,000원짜리 치약이 뭐가 들어있어? 걔네들이 아무리 좋게 만들었다고 해도 그게 좋은 성분으로만 이루어졌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계면활성제를 쓴다라는 게 세정력인데,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거를 대신해서 정말 그것만 부각돼서 깨끗해, 광택이 믿을 수 있을까? 내가 치과를 한 번 더 갔다 오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런 그 치약을 우리가 계속 썼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렇게 안 좋은 치약이지만 그렇다고 그래도 치약은 계속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치약을, 좋은 치약을 골라야 되고, 그리고 또 좀 더 입안을 건강하기 위해서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입안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의 치아를 바르게 할 것인지 이제 지금부터 알아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들하고 나중에 치약을, 천연 치약을 만들기로 할 거예요. 천연 치약의 성분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렇게 만들려면 참 불편하죠. 우리는 집에서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치약들을 만들 수가 있는데, 이게 이렇게 치약을 쓰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그냥 뭐 이렇게 좀 비싼 치약, 뭐 6,000원짜리, 7,000원짜리 뭐 이런 거 사다 쓰고 말지 언제 어떻게 만들어? 근데 이제 좀 신경 쓰시는 분은 내가 정말 만들 거야. 이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한 게 요거거든요. 실제로 이제 이렇게 써본 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그런데 시중에 이렇게 팔아요, 치약을.
집에서 손쉽게 만들 수 있게 모든 재료가 같이 다 있어서 인터넷 찾아보면요. 그 천연치약 재료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이만큼이 들어있어요. 혼자서 만들어 쓸 수 있게 천연치약이에요. 좀 불편해도 좀 어려워도 조금 이제 생각이 있으시는 분은 이거를 사다가 직접 만들어서 이제 씁니다. 몇 병 정도 나와요? 요 정도 나와요. 요 정도 하는데 그거에 그한 공기에 양이 그만큼 나오는 네, 거예요? 여기 안에 이렇게 담을 수 있는 용기도 다 들어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쓰시면 좋은데 제가 이제 천연치약을 또 만들어서 썼어요. 이게 이제 뭐 천연으로 된 재료들 계면활성제 하나도 안 넣고 계면활성제가 들어가는 게 기름과 물을 유화작용한다고 그러죠. 걔네가 같이 섞일 수 있는 작용을 해야만 되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EM 발효액을 넣고 이렇게 천연 만든 거거든요. 저희 실질적으로 여기 남편이에요. 저희 남편이 양치하는 모습이거든요. 이 천연치약 EM을 만들어서 천연치약인데 색깔이 어때요? 근데 저기 왜 하얀색으로 까만색으로 네, 닦을 때는 하얀 거품으로 구연산도 들어가고 거기에 보면은 성분을 그러니까 색깔이 저렇게 나오는 것이 실질적으로 1분이에요. 닦고 나서 1분이거든요. 하얗지요. 근데 우리 저번에 만든 거랑 그렇게 안 하였던데. 이거요? 네. 제가 첫 번째는 조금 까맸을 때는 어떤 때냐면은 처음에 만들 때는 저렇게 하얗게는 안 나왔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저렇게 하얗게 나온 건 어쩌냐면 이게 굳어가지고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EM 발효액을 제가 좀 더 벗어요. 근데가 하얗지 않던데 나는. 1분 이상 닦아야 돼요. 우리 남편 1분 넘게 닦았는데도 그냥 그 색깔만 나던데. 그렇죠. 그래요? 네. 뭐가 더 첨가됐나? 이거는 아니 똑같이 다르는 이거는 이제 전문가한테 좀 근데 물어볼 수 같이 있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그죠? 저 색깔이죠? 네. 거품도 거의 안 나고. 거품도 안 나고. 실패자가 아니야. 사진 조작 아닙니다. 근데 그 좀 다르다고 그런 거는 제가 EM 발효액을 어떤 걸 썼냐면 농업 거 그리고 하얀 설탕을 넣고 발효를 미강이 많이 아니 그 미각에 그러니까 그 쌀겨에 나머지 남는 게 되게 바닥에 깔아놓은 거 있죠. 그거를 좀 많이 첨가했어요. 그 안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 밑에 있는 거는 두 번째는 시중에 파는 거 전주대학에서 나온 그 천연 EM으로는 천연치약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콩만큼만 해서 쓰라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1분 우리 이제 둘째 아들인데 1분이에요. 이 천연치약은 우리 애들이 죽어라 안 써요. 그러니까 느낌이 깔끔없고 그리고 이게 색깔 자체가 싫대요. 그래서 이제 쓰라고 막 권하고 옆에서 같이 닦아주고 그러는데 한 번을 안 쓰더라니까요. 근데 이거는 제가 천연 EM 천연치약이야 라고 얘기하는데도 써요. 색깔 자체도 좋고 맛도 달콤하고 되게 좋아요. 천연 재료인데도.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성분을 자세히 잘 안 나오더라고요. 모든 것들이 성분이 많이 자세히 안 나오니까 제가 자세히 알 수 없는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어떤 거든지 볼 때는 이제 성분을 좀 많이 봐야 되니까. 근데 의외로 제가 만든 천연치약으로 만든 거는요. 입안이 헹궈도 다 헹궈도요. 입안에 껄끄러움이 남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일반 치약하고 닦은 것처럼 그렇게 화한 느낌, 우리가 양치하고 나면 화한 느낌 있잖아요. 그 느낌이 안 나요. 그러니까 이게 세정력이 별로 없나 봐. 근데 되게 그런 거야. 좋은 거야. 내 몸에 좋은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부부는 열심히 쓰거든요. 근데 이 밑에 있는 이제 전주대학교에 그 EM 판매되는 EM 이 천연치약은 입안이 실질적으로 그냥 일반 양치 치약의 화한 느낌은 안 들었는데 이가 때깔이 좋다는 거죠. 광택이 좀 나요. 그리고 이렇게 양치하기도 되게 쉽고 부드럽고. 그러니 이제 여기 계신 어머님들이 선택해서 쓰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뭐 인터넷 보시면 실질적으로 천연 치약에 대해서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많이 나와 있고 세협 이런 데 가면은 여러 가지 천연 치약을 실질적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것들을 팔고 그리고 이렇게 판매되고 이미 이렇게 완제품으로 나와 있는 제품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치약을 저렇게 판매돼서 일부러 찾지도 못하고 그리고 또 이거는 너무 불편하고 이거는 색깔도 그렇고 믿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그러면은 그렇게 일반적인 치약에서 유해한 치약으로부터 내 입안을 이제 건강하는 방법을 좀 배워야 되는데 일반적으로 다 그냥 치약 써요. 그런데 잠깐만 내가 습관을 조금만 바꾸면은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해야 되는데 우리는 치약이면은 다 좋다고 그냥 쓰잖아. 비싼 치약 좋지요. 그런데 치약도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텔레비전 광고에 보면은 이승기가 나오는 텔레비전 이빨 이에 대한 양치, 치약에 대한 광고 이런 거를 자세히 보면요. 각각의 치약들이요. 광고할 때 이런 효과 되게 달라요. 그러면 저한테 나에게 맞는 치약을 고르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속이 안 좋아서 입안에 구취 냄새가 많이 나. 그러면은 집중적으로 그거의 효과가 가장 많은 치약을 사서 쓰시면 되고요. 내 이가 잇몸에서 피가 나. 양치할 때마다 피가 나. 그러면은 그거에 관계된 그거의 효과가 더 많은 비중을 두고 그런 치약을 고르면 됩니다. 그렇게 선택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리고 제가 좀 전에 얘기한 치약은 되도록 좀 비싼 것을 쓰는 게 되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칫솔을 청결하게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가요 칫솔을 되게 많이 전략을 해요. 그래서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이게 어느 순간까지 쓰냐면 나이 드신 분들 보면은 칫솔 모가 빠져가지고 이게 양치를 할 때 칫솔 모가 입안에서 덜그덕거리면 그때서야 칫솔을 바꾸시는 분이 있어요. 옛날에 보니까 우리 친정엄마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칫솔은 한 달에 한 번 기준을 정해서 어떤 칫솔, 비싼 칫솔이든 아니든 간에 상관없이 한 달에 한 번씩 좀 바꿔주는 게 좋아요. 네? 상담돼요? 그러면 어머니 저한테 이제 얘기 들으셨으니까 오늘서부터는 한 달에 한 번. 그리고 또 경제적으로 좀 있으시는 분은 저는 그 방법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침에 닦고 점심에 닦고 저녁에 닦으면 아무리 이렇게 말려둔다고 그래도 저 깊숙이 있는 데까지는 그 칫솔이 잘 안 말리거든요. 그래서 칫솔을 한두 개 정도 더 준비해 주셨다가 아침에 닦은 칫솔은 저녁에 닦고 점심 때 닦은 칫솔은 내일 아침에 그래서 한 두 개 정도를 더 준비해 주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칫솔은 어머니 칫솔 어디다 주세요? 저기 수건 두는데 안에다 줘. 수건 넣는 데 안에? 화장실? 응. 수건 넣는 데 안에? 왜요? 저기 아무래도 먼지도 타고 그래서 네, 좀 좋은 방법이죠. 또 여기 어머니는요? 칫솔 어디다 주세요? 대부분 욕지로 쓰지 않아. 세면대 저희가 세면대에 말려요. 네. 그런 데다가 이제. 정말 드신다. 그러면 어머니 중에서 양치하고 칫솔을 나 바깥에다 베란다에다 환기구 있는 데다 말린다 하시는 분. 그냥 맨날 하는 거 아니고 가끔. 없으시군요. 거의 칫솔은요. 우리요 화장실 저는 칫솔을 양치질 하고 나서 그 칫솔 쪽에 이렇게 꽂잖아요. 네. 바로 때 EM 바로에 장통 분리를 이렇게 뿌려놔요. 그러면 이게 정균장염이 되잖아요. 그런 식이 금지하는 여기 어머니는 이음을 잘 배우신 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인 어머니는 이음이 뭔지도 몰라요. 내가 아는 거는 그래 여기서 배웠어. 칫솔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줄 거야.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 치약 좋은 거 쓸 거야. 뭐 이런 것들. 근데 또 한 가지는 네. 저기 EM 치약 쓰고 나서 칫솔이 먼저 기존에 쓰던 거는 아무리 깨끗이 헹궈도 하얗게 끼거든요. 네. 근데 EM 쓰고 나서는 칫솔이 깨끗하더라. 내 입안도 깨끗하지만 칫솔도 깨끗하더라. 아, 그게 네. 너무 좋더라.
어머니 들으셨죠? 칫솔에 치약성에 딱 가가지고 딱 뱉어요. 그런 다음에 입은 물로 흐르는 물에 닦으더라니까요. 입안은 어떻게 하는 거냐? 컵도 안 써요.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 해가지고 푹 그래가지고 이렇게 너 이빨 닦았냐? 그러면 확 그러면 입안에 치약이 얼마큼 남는지 알아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절반 이상이 남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입안은 계면활성제 세제가 들어가 있는데 절반은 우리 입안에 이래가지고 침하고 음식하고 도로다 우리는 세제를 먹고 그 세제 때문에 내 몸은 암덩어리가 될 수 있게끔 중금속이 확 들어간다는 소리잖아요. 대다수 그러는데 천연치약이 그 칫솔 자체에도 안 묻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좀 먹어도 상관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칫솔을 그래 한 달에 한 번씩 바꿔주고 그리고 환기도 좀 시켜주고 햇빛에도 말려 그러면은 좀 더 우리는 더 좋아질까? 더 좋은 방법. 입안을 잘 헹궈야 되는데 우리 둘째 모시고 보면은 지금은 제가 천연치약을 쓰니까 그나마 이제 걱정은 덜 하거든요. 그래도 잔소리를 좀 헹궈라. 좀 닦기 싫어도 덜 닦고도 헹구는 거는 좀 잘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입안에 있는 치약 성분이 좀 많이 없어질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컵을 있잖아요. 5번으로 나눠가지고 헹궈야 되는데 되게 강하게 헹궈야 돼요. 그냥 이게 이러는 거 있잖아. 이 남자들이 막 씩씩대면 막 이러잖아. 그렇듯이 되게 입안을 돌려서 강하게 5번으로 나누고 2번을 해요. 그러면은 한 10%, 15% 정도가 그나마도 남는다는 소리예요. 아무리 그렇게 강하게 헹궈도. 입안을 그렇게 강하게 헹구는데, 근데 입안에 있는 치약을 더 많이 이제 완전히 잔존하니까 없어지게 하기 위해서는 EM 활성액 있죠. 물에 몇 방울, 이렇게 보시면은 이게 EM 활성액이거든요. 컵에다가 그 2방울 이렇게 떨어뜨려서. 그래서 그거를 5번을 나눠가지고 마지막으로 강하게 헹궈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남아있던 그 치약 성분들이요. 거의 잔존해 있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입안도 되게 상쾌하고 특히 저녁에 주무실 때요. 양치를 하신 다음에 입안을 좀 많이 헹구잖아요. 그럼 아침에 일어났을 때 느낌이 틀리다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자기 직전에 요즘 이제 입안 헹구고 자거든요. 아침에 확실하게 입안이 안 텁텁하고 또 하나는 입안이 안 말라요. 그래서 우리 아들들이 그러니까 EM 발효액 냄새가 좀 많이 안 좋다 해서 제가 귤을 넣어가지고 발효를 시킨 거거든요. 좀 시큼한 냄새는 있는데 이 안에 귤 냄새가 같이 있다 보니까는 향긋해요. 그나마도 우리 둘째 아들은 제가 몰래 주방에 떨어뜨리면 그거 가지고 해먹긴 해요. 그러니까 이런 방법도 쓰시면 좋죠. 그래서 EM 활성액을 몇 방울 떨어뜨려서 10번부터 5번 이상 헹구게 되면 치약에 이게 잔존하는 것들이 많이 없어지거든요. 이것도 많이 힘들다 그러면은 EM 활성액을 이제 만들어서 쓰시면 좋겠는데 이제 그렇지 않더라고는 EM 원액을 사다가 그냥 그 원액 자체에 그 몇 방울 떨어뜨려서 희석화시켜서 하는 방법도 좋고요. 이게 결국에는 내 입안을 건강하고 또 내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한다? 치약을 좋은 걸 쓰고 그 다음에 칫솔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고 그리고 햇빛에 잘 말려주고 그 다음에 또 제가 또 한 가지 방법 더 가르쳐드렸죠. 칫솔이 말릴 때까지 2개를 가지고 사용하는 것도 되게 방법이 좋은 것 같고 그리고 특히 가장 중요한 거는 입안을 잘 헹구는 거예요. 그리고 EM 활성액을 떨어뜨려가지고 마지막으로 헹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입안이 많이 건강해질 수 있겠지요. 잊어버리지 마시고 여기서 마지막 방법에 제가 보내드리는 거 꼭 가서 쓰시고 오늘서부터 양치를 하실 때 꼭 기억하시고 치약은 세제다라는 거 정말 기억하시고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런 얘기는 다 이해는 못하겠지만은 좀 더 좋은 치약을 쓰시고 옆에서 헹구는 거를 조금만 더 지켜봐 주시고 남편도 특히 술 드시고 오시면은 입안 텁텁하고 양치 안 하고 자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주부님들은 EM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니까 EM 그냥 발효해서 못하면은 EM 원액을 좀 사다가
그 남편의 마지막 행동은 헹구고라도 자꾸 하세요. 그러면은 양치하는 효과만큼은 아니더라도 조금 입이 텁텁하거나 그리고 술 먹고 뭐 이런 것에서 입이 치아가 좀 안 좋아지는 것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니까 감사합니다.